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 바로 먹는 양은 줄었는데 왜 살은 안 빠질까?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0대 후반의 최민수 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최민수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예전과 비슷한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활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도 칙칙해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요즘 계속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2층까지 올라가는 것뿐인데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최민수 씨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옷장에서 바지를 꺼내 입으려는데 허리 부분이 예전보다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봤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체중은 안 늘었는데 왜 바지가 더 꽉 끼는 거지? 최민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고 추위를 더 많이 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밥은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배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요? 최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민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 그 말이 마치 어쩔 수 없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우리 나이에는 원래 그런 거야. 젊을 때처럼 되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최민수 씨는 조금씩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점점 더 많은 신호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전 중에도 피곤했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식후에 졸린 적은 있었지만 요즘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렸고 소파에 누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새벽에 2~3번씩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기도 했지만 그냥 잠이 얕아져서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추위를 예전보다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최민수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춥다고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두툼한 옷을 입어야 했고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방이 따뜻한데 왜 그렇게 춥대라고 말했지만 최민수 씨에게는 정말로 추웠습니다. 활동량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는 횟수도 줄었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고 피곤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요즘은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간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는 더 나온 것 같았고 팔다리는 더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몸의 균형이 이상했습니다. 상체는 두툼한데 팔다리는 가늘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막연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것 같네요. 기초대사량이요? 최민수 씨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친구의 설명은 모호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체육관에서 만난 운동 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도 빠지고 기운도 생겨요. 그걸 어떻게 올리나요? 최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사의 대답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최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기초대사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올린다는 거지? 최민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기초대사량을 검색하니 수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10가지 방법, 어떤 글에서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음식, 또 어떤 글에서는 나이별 기초대사량 평균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했습니다. 어떤 정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정보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몸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로하고 기력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기초대사량 때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 달 후 최민수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온 자리였지만 막상 가보니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건강 전문가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 특히 기초대사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민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강사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과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 순간 최민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근육과 습관이라고요. 그렇다면 나이를 탓할 게 아니라 근육과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활동량이 줄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문제인 겁니다. 강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나무를 조금씩 더해주면 불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몸도 조금씩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가슴속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체념과 좌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최민수 씨는 강사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증상들이 기초대사량과 관련이 있을까요? 최민수 씨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진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리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한쪽의 조용한 공간에 앉았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기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공회전할 때도 연료를 소비하듯이 우리 몸도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최민수 씨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엔진의 성능이 떨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떨어졌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육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질 저하, 식사 패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같은 무게의 지방과 근육을 비교하면 근육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것은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이건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근육을 줄입니다. 반대로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몸은 이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하고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립니다. 최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요즘 들어 활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걷기도 줄었고 계단도 피하게 되었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강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근육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엉덩이 등 같은 큰 근육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근육들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하락 폭이 커집니다. 그럼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나요? 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 칼로리를 소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근육을 깨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근육이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스쿼트, 계단 오르기, 물건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들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자극이 근육에게 너 필요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최민수 씨는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걷기만 가끔 했을 뿐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건 진단이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의료 전문가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이 탓만 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최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많이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먹는 양을 줄였습니다. 밥도 적게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저녁도 일찍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는 더 나온 것 같았고 팔다리는 더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먹는 양을 줄였지만 근육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 몸은 근육을 버렸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의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는데 근육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몸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고 있었구나. 먹는 양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몸의 엔진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증상들로 나타났습니다. 피로감, 추위에 대한 민감도 증가, 체중 관리의 어려움, 기력 저하. 이 모든 것이 기초대사량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근육을 다시 키우고 습관을 바꾸면 기초대사량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조금씩. 다음 날부터 최민수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먼저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걷기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근육을 사용하는 간단한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었습니다. 허벅지가 떨리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였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팔뚝과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몇 번밖에 못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였습니다. 집 안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이 운동들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내 몸 호출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깨우는 것, 몸에게 너 아직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근육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통증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기한 것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움직이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었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자 스쿼트 10번, 벽 밀기 10번, 계단 오르내리기 5분.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로 했습니다.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운동과 함께 식사 패턴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최민수 씨는 그동안 먹는 양을 무조건 줄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를 꼭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먹었는데 이제는 반찬부터 먹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달달한 간식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믹스를 자주 마셨는데 이제는 블랙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어 마셨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과일 한두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식사 후에 조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좋아했던 것은 이 접근이 금지가 아니라 조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라는 식의 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라는 식의 접근이었습니다. 가끔 빵이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하지만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었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나 채소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민수 씨의 몸에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추위를 덜 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온도에서도 춥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손발도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이것이 몸의 대사가 활발해진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니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졸음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 씨는 이 변화들을 몸에 옮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나무를 더해주니 불이 다시 살아나듯이 자신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조금씩 헐거워졌습니다. 처음에 꽉 끼던 바지가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몸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 보였고 자세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도 예전보다 탄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한 불안과 체념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몸은 아직 변할 수 있구나.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변화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체중도 변하지 않았고 몸 상태도 더 이상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간 피로감이 늘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자 스쿼트를 할 때도 힘이 들었고 예전보다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좋아진 것뿐이고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느꼈던 변화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옷도 더 이상 헐거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운동을 거르고 싶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패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하세요? 최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운동 좀 시작했어요. 최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달라 보여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최민수 씨는 다시 동력을 얻었습니다. 변화는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좋아지고 어떤 때는 정체되고 어떤 때는 조금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해도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루틴을 재정비했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싶어서 운동 강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의자 스쿼트를 20번 하던 것을 15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휴식도 충분히 취했습니다. 매일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5일로 줄이고 2일은 쉬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가벼운 산책만 했습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니 다음날 컨디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가끔 운동을 거르는 날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가끔 달달한 간식을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근육을 만든다. 하루 이틀 운동을 거른다고 근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잘못 먹는다고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기를 지나니 몸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운동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일상생활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물결처럼 온다는 것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최민수 씨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오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하기가 귀찮았습니다.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출할 기력이 생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가벼운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일상의 리듬도 되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텃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동네 풍경을 찍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사진에 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노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함께 공원에 가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도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엔진이 살아나니 마음도 살아났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졌고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계란은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단백질도 풍부했습니다. 두부도 자주 먹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생선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풍부했습니다. 닭가슴살도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콩류도 중요했습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을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섞어 먹었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모두 풍부했습니다. 견과류도 간식으로 좋았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먹었습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했습니다. 유제품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적당히 먹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간식으로 좋았습니다. 채소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을 다양하게 섭취했습니다. 통곡물도 중요했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을 밥에 섞어서 먹었습니다.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들을 찾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의자 스쿼트가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번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늘려서 2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 밀기도 좋았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은 팔뚝, 가슴, 어깨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쉬워서 시니어에게 적합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집 안계단이나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내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오르지 않고 1층에서 2층까지만 오르고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저항 밴드를 이용해서 팔과 다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밴드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칭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운동 전후로 전신을 쭉 펴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걷기도 계속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날에도 가벼운 걷기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와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아침, 최민수 씨는 창문을 열고 아침 햇빛을 맞았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고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최민수 씨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체념했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삶의 활력도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이가 아니라 근육과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간단한 운동, 단백질을 챙기는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았고 정체기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추위를 덜 타고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불안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최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삶의 불씨였습니다. 몸의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였고 생명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꺼져가면 삶도 함께 어두워졌지만 그 불씨를 다시 살리니 삶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나이는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습관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간단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의자 스쿼트, 벽 밀기, 계단 오르기. 이제는 일상이 된 루틴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햇빛 아래를 걸으며 최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방해가 아니었다. 내가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이 내 몸의 불을 다시 밝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은 일회성 목표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로감이 늘고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초대사량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육량, 활동량, 식습관, 수면의 질 등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이 기초대사량 관리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벽 밀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이나 식단은 의료 전문가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와 경험을 나눈 것일 뿐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이 탓만 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